내가 아까 너네한테 이 지문 주면서 이 지문과 관련해서 내가 너네한테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한 게 뭐였는지 기억나? 정보량이 많은 글을 읽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보량이 많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계속 덧붙는 식의 글들을 말해.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단 같은 데 봐보면은 개항 이후의 개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양 기술의 뭐 제도의 도입, 인지의 발달, 풍속의 진보,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통치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 하나의 시대나 하나의 대상과 관련된 되게 많은 정보들이 지금 한 문단에 잔뜩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글은 우리가 한 번에 이 정보들을 다 저장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절대로 한 번 읽어서는 절대로 이걸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우리는 본문을 탐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적는 게 낫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글들을 읽어 나갈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본문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이 본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 예를 들자면 물론 내가 약간 틀려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을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틀린 거니까 봐줘. 예를 들자면 14번에서 17번 지문은 나는 지금 이 지문 내용이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탐색하는 식으로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는 내가 글을 되게 열심히 자주 들여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로 글을 읽을 때, 초독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문단별로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위치를 기억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위치라는 말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위치야. 여기 이 글에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 있었는지,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이 글은 개항 이후, 그 다음에 개화당의 한 인사, 뭐 을사늑약 이후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대별로나 혹은 특정한 사람별로 이야기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문제로 물어보는 것들도 당연히 어떤 걸 물어보게 될 거냐면은 그런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너네가 무언가를 찾을 수 있냐를 물어볼 거야. 봐봐. 너네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뭐 내신 어차피 여기서 내신 공부할 사람 몇 명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내신 대비가 된다고 칩시다. 이번 내신 기간 때 범위 작품 30개 와 작품 3개 둘의 시험 유형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작품 3개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하겠어? 선생님이 적어주신 밑줄 하나도 다 외울 거예요. 왜? 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작품이 30개면 작품 하나당 한 문제씩만 내도 30문제네? 그럼 안 나오는 애들도 있겠고 큰 틀에서 얘네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만 알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범위가 많으면 그렇잖아. 마찬가지야. 정보량이 많은 글도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 속에서 이 문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찾아나가기 위한 밑작업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표지를 남기는 거죠. 이 표지는 동그라미가 됐든 네모가 됐든 세모가 됐든 뭐든지 간에 내가 다시 찾아와야 하는 무언가를 내 머릿속에 담아놓는 일들, 쉽게 말하면 인덱스를 만드는 일이에요. 어디로 내가 돌아가서 찾아야겠는가? 그 다음 그거 말고 두 번째는 뭐냐? 선택지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봐봐. 5번 문제 한번 펴봐봐. 자 5번 문제를 봐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5번 문제는 너네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고 나서 1번 선택지에 봐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그럼 우리는 이 선택지의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뭘 해야 된다는 걸까?
본문이랑 비교하는 건데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면 나는 뭘 확인해야 돼? 이 선택지에서 이거예요. 뭘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김동주는 1989년생 석촌동에 사는 여자 강사다예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왜?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치? 근데 어쨌거나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게 틀렸으니까 전체 문장은 틀린 거야. 근데 이 문장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첫 번째, 이 문장을 구성하는 정보는 여러 개예요. 그치? 어떤 정보들이 있니? 김동준, 1989년생, 석촌동 여자 강사예요. 이 5개의 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임. 그치? 한 문장은 여러 개의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 정보들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될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든 뭐가 바뀌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될까에 대한 판단과 똑같아요. 그럼 잘 봐봐.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이 문장에서 뭐든지 간에 바뀌면 틀릴 수 있는 건 뭔데? 가장 첫 번째, 개항 이전이냐 개항 이후냐일 거예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냐? 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목표는 쉽게 말하면 선택지를 볼 때 우리는 뭘 한다는 거냐면 크게 3가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주체에 대한 판단이에요. 주체. 그 다음, 객체에 대한 판단이야. 주체나 객체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술부의 내용이 정확한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기는 그러니까 주체가 될 만한 주어부와 서술을 하고 있는 서술부를 나눠봐. 어디까지가 주어부일까?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이 주어부겠지. 그치? 그 다음 그 뒤로 넘어가 보면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냐가 서술부일 거예요. 이 둘의 연결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야.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거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 왜 꾸며주는 말이 중요하냐? 얘들아, 꾸민다는 것의 의미가 뭐였어? 수식한다는 말의 의미는 범위를 좁혀 넓혀? 좁혀요. 그치? 좁히면 좁아지기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김동준이 옷을 입고 있다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김동준이 탱크탑을 입고 있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치? 상상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봐봐. 틀린 말이어야 돼. 왜? 이건 탱크탑이 아니잖아요. 탱크탑이면 적어도 배꼽 정도는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맞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옷이 탱크탑 맞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탱크탑이면 김동준은 옷을 입고 있다는 맞는 말이지만 김동준은 상체를 모두 덮는 옷을 입고 있다는 틀린 말이 돼요. 그치?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돼. 그럼 잘 봐봐. 다시 한번 봐보자. 1번 선택지. 주어부는 개를 꾸며주는 말인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이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해 봐야겠네요. 첫 번째, 그치? 그 다음, 통치자로서의 역할, 백성을 다스리는 애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내용이 돼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난 어떻게 할래?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던 부분으로 돌아가야겠지. 그치?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첫 번째 문단이지. 개항 이전이니까. 첫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야겠지. 첫 번째 문단에 보면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왔네. 그럼 이 말 맞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1번이 맞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야. 2번도 똑같이 한번 가봐봐. 일단 제일 먼저 그것부터 끊어봐. 주체와 서술부를 끊어봐.
그럼 뭐가 돼야 돼요?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끊고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예요. 그러면 한성순보가 정말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 일단 가봐야겠지. 한성순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내가 무슨 키워드로 본문을 검색할 거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나는 뭘 가지고 본문을 보러 갈래? 개화라는 말은 이 글에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하는 건 불가능해요. 한성순보라고 검색해야지. 한성순보라는 걸 검색해보면 그건 어디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 자, 선별적이라는 말에다가 밑줄 한번 쳐봐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야. 가장 쉬운 것. 아까 1번처럼 이런 거겠지. 선별적이란 말이 그대로 본문에 드러나 있는 경우일 거예요. 선별적이란 말이 그대로 본문에 드러나 있나? 본문에 선별적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면 틀렸네? 가 아니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데? 재진술될 수 있는 말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재진술이란 말이 뭔데? 본문에 이미 언급된 내용을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 이게 재진술이잖아. 문제가 어려운 건 뭘 물어보니까 어렵다 그랬냐면 재진술 관계를 물어보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선별적이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 선별적이라는 말과 바꿔서 봐도 되는 말이 뭘까? 그렇지.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를 뭐로 바꾼 거야? 선별적이라는 말하고 바꾼 거예요. 이 관계 괜찮아?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똑같이 가봐봐. 3번이야.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한성순보는 어디로 찾아야 될지 안에 2번 문제를 풀었으니까 2번 선택지를. 그러면 3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 보러 가야 돼요?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을 보러 가야겠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그거의 서술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냐는 서술부가 맞는지를 봐야 돼요. 자,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봤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할 만한 근거가 되는 문장이 뭔데? 개화 실행 주체를 왕이. 그렇지. 봐봐.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다예요. 여전히 왕이라는 건 태양아, 이전에도 왕이라는 거야? 지금만 왕이라는 거야? 이전에도 왕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한성순보도 마찬가지 왕이라고 생각한 거겠네. 그럼 3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4번.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여기까지가 주어부겠네. 주어부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너무 많네요. 뭔데?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자, 갑신정변은 정말 그런 걸 했니? 그럼 나 뭐 찾으러 가야 돼? 갑신정변 찾으러 가야지. 갑신정변 찾으러 가봐봐. 갑신정변 찾으러 가보면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세 번째 문단에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거기 앞에 봐보면은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갑신정변과 관련된 첫 번째 문장에 그 정보가 있네. 그러면 일단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네요. 그럼 맞는 말이네.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뭘 확인 안 했으니까. 서술부에 대한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치? 서술부.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냐?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 본문에 있어? 이거 그대로 있어요. 이걸 못 찾았으면 아직 우리가 탐색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돼요? 탐색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놓치는 거야. 5번.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별표. 5번에다가 별표. 답이 5번이에요. 근데 답이 5번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 뒤에 이야기할 거랑 관련되어 있어. 이 탐색이 그러면 극단적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되냐면 발췌독이 돼요. 발췌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서 읽는 걸 말해. 근데 발췌독이 이렇게 탐색이 중요하면 그러면 선생님은 발췌독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겠네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꼭 좋은 위치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잖아? 5번은 왜 틀린 말이 돼? 그렇지.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어디서부터 나왔어? 한성순보인가부터 나왔죠. 그치? 한성순보의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두 번째 문단에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주권이라는 말이 나왔네. 근데 너네는 5번 선택지를 보면 뭘 찾으러 갈까? 대한매일신보를 찾으러 가겠지. 그러면 대한매일신보에 봐보면 국가 주권과 관련된 설명이 있네. 그러면 너네는 5번 맞는 말 아닌가가 될 거야. 그럼 뭘 안 본 건데? 거기에 이르러서야 라는 말을 안 본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인 거냐? 사실 원래 이 선택지가 의도하는 건 주권이라는 말이 언급됐는가를 찾으라는 말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매일신보로 찾을 거예요. 그러면 대한매일신보에 주권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맞네? 그럼 답이 없는데? 그러면은 뭘로 골라서 틀리냐면 2번으로 골라서 틀려요. 뭐가 부족해서? 선별적이라는 말에 대한 재진술관계 판단이 부족해서. 오케이? 이렇게 골라서 틀렸으면은 제일 아까운 거. 그러니까 잘 봐봐. 이거를 검색하고 탐색한다는 건 나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이어야지 이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 방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췌해서 읽는 게 문제를 푸는 기본 방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첫 번째로 적어준 게 뭐예요? 초독. 먼저 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과 그 맥락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야?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 키워드를 바탕으로 본문을 탐색하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요게 일단 너네한테 기본적으로 어려운 글들을 보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습관일 것 같아. 이걸 우리가 먼저 잡아놔야 거기에 다른 것들을 쌓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극단적으로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장 넘겨봐봐. 노이즈 지문이 있어요. 자, 노이즈 지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11번 문제를 한번 봐봐봐. 11번 문제를 먼저 보세요. 11번 문제를 먼저 보면서 뭘 보냐?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한번 판단해보세요. 선택지들을 보면서. 자, 어느 정도 됐지?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가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문을 빠르게 훑으면서 필요한 정보만 찾을 거예요. 이 글을 공들여 읽는 게 아니야. 빠르게 필요한 정보만 찾을 거야. 자, 1번 선택지부터 해보자. 1번 선택지. 자, 본문 뭐로 찾을래? 나 같으면 노이즈 생성기로 찾겠어요. 노이즈 생성기 그럼 어디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보이네? 그치? 그 다음, 그 뒤에 순학산 과정, 노이즈 생성기, 요런 말 있네? 그치? 그 다음에 노이즈 생성기라는 말 또 있어? 없어? 두 번째 문단에도 있고, 세 번째 문단에도 있네? 근데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역확산 과정이라는 말이 있어. 역확산 과정에 노이즈 생성기라는 말 언급된 적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노이즈 생성기는 어디서만 언급된 거예요? 순확산 과정에서만.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2번,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 확산 모델 가봐야겠지? 확산 모델 어딘데?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도 있고,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도 있네? 확산 모델,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네? 그럼 학습에 대한 이야기 어디 나와 있냐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순확산 과정은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자, 학습은 순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순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네? 틀렸네요? 3번,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뭐 확인해야 돼? 첫 번째, 주어.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가 그걸 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서술부의 대상.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가 판단해 봐야겠지? 자,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 찾아가 봐라. 그렇지. 맨 처음에도 있고 두 번째 문단이나 세 번째 문단에도 있네. 자, 그러면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뭘 출력해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그러면 누구는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야? 이미지 연산기는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네. 노이즈 예측기에 그런 설명 있는지 찾아봐. 없어요. 노이즈 예측기에 그런 설명 나타난 거 있어 없어? 없네. 노이즈 예측기는 뭐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노이즈를 예측한다는 거네. 그러면 3번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주체가 잘못됐으니까. 4번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 뭐 찾아볼래?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이런 걸 찾아봐야겠지. 혹은 정답 이런 말을 찾아봐도 될 것 같아. 정답 어디 있어요? 밑에 세 번째 문단에 있네.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정답 밑에서 세 번째 줄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한다. 그러면 예측된 노이즈야?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야?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네. 4번 틀렸네. 5번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의 유사성이 줄어든다. 자, 역확산 과정 다섯 번째 문단 가보면 거기서 이제 이미지와 유사성이 줄어드는지 봐야겠지. 어디 있어? 제일 마지막 문단에 원본 이미지, 제일 마지막 줄에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면 유사성이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거네. 그럼 5번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겠네. 그렇잖아. 설명 하나도 안 해도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나? 자, 12번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12번 문제 풀어봐봐. 읽지 마. 스캔만 해. 판단이 되는 선택지와 판단이 안 되는 선택지를 나눠보세요.
봐볼까? 전부 판단 가능하다. 하나 안 된다. 2번이 안 된다. 그 다음 그러면 나 2개 이상 안 된다. 3개 이상 안 된다. 3개 안 된다. 4개 안 된다. 5개 다 안 된다. 잘 봐봐. 1번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이미지를 혼합한다라는 말 어디 나와 있어? 제일 마지막 문단. 제일 마지막 문단 무슨 얘기냐면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나왔네? 그대로 나왔네? 변형조차 없네? 맞는 말이겠지? 자, 2번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가 다르다. 자, 역확산 과정에서는 잠재 표현이 다르다 어쩌다 이런 말이 있어? 이게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그때마다 노이즈들의 특성이 다르니까 다르게 말하면 잠재 표현이 달라지면 노이즈가 달라진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또는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된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 잠재 표현 처음 설명 나오는 부분이랑 4만 딱 보면 살짝 유추하는 느낌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잠재 표현과 관련돼서 두 번째 문단 쪽에서 이런 게 달라지면 잠재 표현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노이즈가 달라지겠네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럼 그거는 사실 본문을 명확하게 검색해가지고 문제를 푼 건 아니야. 그치? 머리를 조금 더 쓴 거지. 그 다음에 3번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문단 제일 마지막 줄에 있어요. 4번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 이거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문단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특성이 두 번째 문단 그 단계별로 다르다. 그래서 이걸 특성들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한다. 이런 걸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이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4번 맞는 말인 거야. 5번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다. 틀렸죠. 뭘 입력받아야 돼요?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야 돼요. 근데 그럼 잘 봐봐. 명확하게 우리가 본문을 탐색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정답지는 나는 3개라고 봐요. 몇 번? 1번, 3번, 5번이에요. 왜? 1번, 3번, 5번이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2번, 4번은 아까 준석이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내가 머리를 굴려봐야 되거나 혹은 본문 탐색을 더 열심히 해보거나.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요거야. 첫 번째 경우 내가 그냥 단순하게 본문을 탐색하는 것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는 특정한 위치만 고정해서 탐색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몇몇 안 되는 문장들만 보고 여기서 답을 찾아나가는 어떤 습관이 들어있다가 글을 넓게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하는 애들이 나오면 그럼 못 찾고 침몰할 거예요. 그치? 두 번째, 본문 탐색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나는 이 두 번째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해. 선생님 저는 선택지 2개 중에 늘 하나를 틀려요. 그럼 그런 문제가 이런 유형이에요. 뭔데? 3개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2개는 찾기 어려운 거.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2개 중에 하나를 틀리는 건데 본문 탐색이 부족하니까 하나를 틀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2번에 대해서 2번 선택지 같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나는 단순한 본문 탐색으로 끝낼 수 없는 게 있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인 거냐면 글을 먼저 읽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 전제나 추론이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머릿속에 글의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빠르게 찾고 혹은 탐색을 줄이고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과정에서 본문 탐색이 줄어들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요? 선생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2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글을 읽으면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탐색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오케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 없이 계속 탐색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면은 문제 5개 있으면 본문을 25번 다 훑을 건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돼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러면 4번 문제나 이런 쪽도 한번 봐보자. 4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1번 선택지.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어디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바로 그대로 있네요.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랬으니까. 그치? 자, 2번.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할래? 을사늑약 이후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을사늑약 이후에 가보면은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 은식이 형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치? 박은식에서 나오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나가다 보면은 몇 번? 4번.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과학 정신이, 그쵸? 문과에게는 슬픈 일이죠. 과학 정신이 상혁이가 즐거워하네. 과학 정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 상준이도 즐거워하는 거 아닌가? 너도 그 즐거운 이과 학생 아닌가? 그치? 나 같은 문과에게는 이건 되게 불편한 글이에요. 이런 건방진, 그치? 근데 봐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조금 더 근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봐볼 수 있는 것들은 나는 이제껏 우리가 봤던 것들하고 조금 비슷하네. 뭐냐면 서로 다른 3가지의 무언가네요. 그치? 첫 번째가 옌푸, 두 번째가 천두슈, 세 번째가 장쥔마이. 장진마이는 왠지 경상도 사투리로 누구 부르는 것 같이 생겼죠? 장준만이 부르는 이름처럼 생겼죠? 근데 그러면 얘네들 셋은 이제껏 나왔던, 우리가 했던 것과 되게 유사하네? 뭔데? 2가지 이상의 무언가가 나오면 얘네들 사이에 비교와 대조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러면 그때 잘 봐봐. 첫 번째 문단.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밑줄 쳐볼래? 청일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그리고 거기에 만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라.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은 기술 수용 외의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겠지? 기술 수용 외의 그게 뭔데? 과학정신이에요. 불쾌하군요. 과학정신이에요. 과학정신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왜 이거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이 뒤에 나올 애들이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먼저 제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뒤에 나온 애들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애들인 걸까? 그렇지. 기술 수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기술 수용과 함께 뭐를? 과학정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애들일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겠네. 기본적으로 기술 수용과 과학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셋 다 해야 된다는 거네. 근데 이게 완전히 똑같으면 얘네들 셋이 다를 일이 얘네들 셋을 나누어 쓸 이유가 없겠지. 완전히 똑같으면 옌푸와 천두슈는 이렇게 했지. 옌푸, 천두슈, 장쥔마이를 따로따로 나누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읽어나가라 그랬니? 먼저 제시되는 정보에 주목하면서 읽어라 라고 이야기했음. 여기서 제일 먼저 제시되는 애가 누구예요? 옌푸네. 그럼 우리는 옌푸를 먼저 읽어야겠지.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돼야 된다. 자, 국민의 정신적 자질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과학정신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치?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했다. 그러면 과학정신이 중요하다는 거네?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똑같네요? 그쵸? 과학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정치적 변혁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 되는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과식 마인드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과학정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과학정신이 뭐냐?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대. 그러면 얘는 결국 어쨌거나 과학을 통해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다음 한번 봐봐봐. 얘에 대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애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문장이 있네요. 밑줄 쳐봐봐. 천두슈에게 이어졌다예요. 자, 천두슈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얘네들 둘은 서로 어째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옌푸는 무슨 이야기 했는데? 기술에 더해서 뭐도? 과학 정신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누구도 봐야 돼? 천두슈도 봐야겠지. 잘 봐봐.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민주정치? 더 연결해보면 앞에서 봤던 것과 연결된 거 뭐가 있어요? 옌푸의 정치적 변혁. 그치? 근데 이거는 못 읽었어도 된다고 봐. 중국이 달성해야 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네.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그럼 이건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 앞에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있냐면 이런 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는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이용한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 이건 옌푸에 대해서 옌푸는 언급한 적이 없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얘가 천두슈에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 정도겠네. 그럼 얘한테 추가된 내용은 뭐인 거예요? 과학은 죄가 없다예요. 요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그 다음이야. 한편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 쥔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려온 역작용. 자, 밑줄. 사실 앞문단에서부터 밑밥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과학 무죄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과학이 유죄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구 이야기와 연결되게 하려고? 쥔마이랑 연결되게 하려고. 밑줄 쳐봐봐. 아까 그거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 뭐랑 연결해야 될까? 과학 그 자체 죄악이다라고 연결되는 것들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치? 정말 그런가를 확인해보자.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대. 그러면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하는 게 되네? 근데 그러면 잘 봐봐. 얘는 선생님 아까 기술 플러스 과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얘는 과학이 필요 없다는 애 아닙니까? 여기까지 읽고 멈추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밑줄.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이에요. 얘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 아까 얘네들 셋을 묶을 수 있는 게 뭐였는데?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잖아. 이 시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장쥔마이지. 그러면 장쥔마이는 이 시도로부터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논리적인 글쓰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장쥔마이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수정을 가했나 보네. 요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얘가 말한 건 뭐냐? 인생과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예요. 대조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인생관 이야기 우리 처음 보는 거니? 아니어야 돼요. 누구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지. 천두슈에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야. 그럼 잘 봐봐. 사실 이 글은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 글인 거야. 얘네들 셋을 묶어낼 수 있는 것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옌푸에 대해서 먼저 그 이야기를 살금살금 꺼내줬어요. 기술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 그래서 얘가 한 거는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준 거야. 그러면 천두슈는 이걸 이어받았다 그랬거든. 근데 천두슈에 나타난 새로운 설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학 그 자체는 죄가 없다. 이 설명을 갑자기 왜 한 걸까?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 즉 옌푸가 천두슈와는 다르게 옌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옌푸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걸 추론하게 하거나 또는 앞으로 나올 애에게서 이것과 대조되는 무언가를 언급하기 위해서일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우리의 장쥔마이 씨가 이 언급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오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야?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는 과학을 이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과학은 무죄라고 했는데 얘는 과학에 대해서 뭘 본 거예요? 역작용을 목도한 거네.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앞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글들이 서로 밀접하게 그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내용이 계속 연결된다고 말하는 게 이거야. 요걸 말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부터 밑밥을 깐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뭘 제시해 준 거냐면 과학과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을 바탕으로 과학적 사고를 받아들이기 위한 무언가를 했다라고 얘네들을 묶어준 거고.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됐니? 오케이? 요렇게 흘러나가는 글의 흐름을 조금 더 잡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볼 수 있는 거 6번 문제 같은 것들이 본문을 덜 확인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돼요. 몇 번이어야 돼요? 3번이어야지.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 되어야지. 왜? 둘 다. 얘는 애초부터 과학 무죄야라고 주장했던 애고 얘는 과학의 역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면 둘 다 과학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네? 이렇게 가야지 이게 본문 확인을 덜하고 문제를 푸는 문제인 거지.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이거 7번 문제는 문장을 잘 봐야 된다. 서술어를 잘 봐야 돼요. 기억은 뭐뭐에 반대하는 입장, 니은은 뭐뭐에 반대하는 입장이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순간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기억은, 예를 들자면 기억은 2번 선택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을 했다는 거구나. 그리고 니은은 철학은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면 이거 틀려요. 그치? 어떻게 읽어야 돼? 둘 다 반대한다라고 읽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이거의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그치?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것,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 요게 2번이 둘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잘못 읽었다면 어떻게 답이 몇 번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냐면 3번으로 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3번 어떻게? 생존과 편리 증진에 대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 기억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니은 과학적 방법에 영향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한다고? 니은에 그런 말 있는데? 그러면은 딱 3번 골라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읽어서 틀린 걸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8번이에요. 자, 8번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 비문학 문제에서 보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니? 비문학 문제에서 보기가 나오는 건 크게 문제의 유형이 두 가지일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랑 뭐? 그렇지. 본문의 내용과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과의 비교, 대조. 그 다음 그렇지. 본문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예시, 여기에 적용하는 것,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 그랬잖아. 얘는 그 둘 중에 뭐에 가까운 것 같아? 적용, 예시에 가깝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문제 쭉 보면서 내가 본문의 내용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무엇이겠는지 밑줄을 긋고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전통 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했다? 이거 아까 저기 나에 봐보면은 저기 저런 거 전통 학문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겠네? 요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시작. 보기에서만 보기에서만 바꿔봐봐.
봐볼까? 두 번째 줄,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 첫 번째, 이게 뭐인 거야? 쉽게 말하면 개화인 거겠지?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정부에다가 동그라미. 정부 뭔데? 개화의 주체가 통치자와 관련되어 있는 느낌인 거겠네?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리가 본문에 봤던 건 뭐가 있었냐면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거든. 여기는 개화에 반대한 거야, 반대 안 한 거야? 반대 안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이해돼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인다. 본문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맞는 말로 나왔거든. 선생님, 그럼 이건 답이 없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답이 없어. 왜냐면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반감을 줄이는 거 맞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럼 너네는 뭐에 대해서 판단 안 한 건데? 보기에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판단 안 하는 거지. 이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인데요. 특히나 이런 예시 관련된 것들이 나오잖아. 그럼 애들은 보기를 안 읽어도 되는 걸로 생각해. 니네가 뭔데?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데, 그럼 보기를 제대로 안 읽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게 가장 복잡한 선택지가 뭐냐면 2번 선택지예요. 이 둘의 목표가 서로 다르다? 그럼 대충 2번 고르고 침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보기를 반드시 똑바로 봐야 돼. 왜? 보기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기 위한 문제인 거잖아.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보기에 있는 것부터 충분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야지. 이해됐어? 이 해석에 대한 습관을 잡아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